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일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, 그러니까 세계 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미래 권력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릴지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마디로 바로 시작해보죠. 2017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. AI 분야의 리더가 되는 자가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. 와, 이거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. 말 그대로 세계 패권을 누가 쥐느냐. 그 싸움의 중심에 바로 AI가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? AI의 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이념 싸움의 한복판에 이걸 가져다 놔야 합니다. 바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죠. 과연 AI는 이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?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어원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. 그리스어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랑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진 거거든요. 말 그대로 민중의 지배,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, 민주주의가 태어난 고대 아테네에서조차 이걸 완벽한 제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인 정부 형태 중 최악이라고 했어요. 왜냐? 다수의 어리석은 판단, 그러니까 우민 정치로 흘러가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걱정했던 거죠. 이런 시각은 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는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이죠. 온갖 다른 목소리들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. 어떻게 보면 이런 비효율과 혼란이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비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? 민주주의는 선거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권력을 나누려고 하고, 반대로 권위주의는 이걸 다 통제해서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잖아요. 그럼 여기에 AI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? 권위주의 국가는 AI로 국민 감시나 검열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.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AI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걸러내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AI는 이 표에 있는 모든 특징들을 좋든 나쁘든 양쪽으로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AI는 단순히 정치 이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. 이미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. 말 그대로 전쟁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.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. 이 전쟁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당사자 양쪽이 모두 AI 기반 무기를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첫 번째 대규모 분쟁이에요. 이제껏 말로만 하던 AI 전쟁이 현실이 된 거죠.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인지 한번 볼까요? 마치 권투 선수들 프로필 비교하는 것 같네요. 우크라이나 쪽은 터키산 TB2 드론을 쓰는데 이건 사람이 마지막에 발사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반자율 드론이에요. 반면에 러시아는 KUB-BLA라는 자폭 드론을 쓰는데 이건 한번 날려보내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서 공격합니다.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전장의 윤리나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. 근데 전쟁터에서 쓰이는 AI가 드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이 AI 도구 상자처럼 전장은 이미 온갖 AI 기술의 경연장이 됐습니다. 가짜 영상, 즉 딥페이크로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SNS 게시물 분석해서 군대 위치를 찾아내고 또 반대로 전쟁 범죄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도 하죠. AI가 이미 현대전에 보이지 않는 사령관이 된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만약에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혼자 판단해서 민간인을 죽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? 코드를 짠 프로그래머? 아니면 공격명령을 내린 지휘관? 그것도 아니면 기계 자체?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.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, 바로
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AI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희망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 AI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이 맨눈으로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미세한 차이까지 다 잡아내서 재활용 효율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이고 있습니다. 강이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AI가 실시간으로 물 위를 쫙 스캔해서 어디에 쓰레기 섬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걸 치우러 가는 가장 빠른 길까지 알려줍니다. 오염과의 싸움에서 AI가 우리의 가장 똑똑한 눈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. 이건 더 신기하죠? 에코 로봇이라는 건데요. 혼자서 물 위를 돌아다니면서 수질 오염의 원인인 녹조를 막 먹어치워요. 마치 환경을 지키는 로봇 군인 같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방금 본 이 모든 놀라운 AI들을 학습시키고 또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헤드라인이 딱 핵심을 짚고 있죠. 해결사인가 걸림돌인가? 과연 AI는 기후위기를 해결해 줄까요?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까요? 이게 바로 AI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. 기후변화랑 싸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엄청난 탄소가 나오는 거죠. 완전히 양날의 검인 셈이에요. 이 딜레마,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아마 그 해답의 실마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ESG라는 개념인데요. 요즘은 회사를 평가할 때 단순히 돈만 잘 버는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. 환경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,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, 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 지휘되는지를 다 같이 보죠. 당연히 AI 기술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 ESG라는 엄격한 기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AI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.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이념 경쟁, 전쟁의 규칙, 그리고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 문제까지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AI와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.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. 우리가 이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? 아니면 이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